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모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잔뜩 흐린 날씨 때문인가요? 코스피 지수도 상승하려는 발걸음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화학, 전기전자 업종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반짝 매수세 보였던 외국인은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역시 저희 베스트모 상담은 여러분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러 왔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0번 또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수학에 드셔서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네, 목소리가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 좀 기운을 내야 네, 되겠네요. 활기차게 해주십시오. 네. 어떤 종목을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S에너지 갖고 있거든요. 네, S에너지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 알 수 있을까요? 9,200원이고요. 9,200원에 비중은 한 18% 정도 돼요. 네, 비중은 한 20% 정도 되시는 거네요. 네네. 네, 어떤 점을 좀 집중적으로 상담 도와드릴까요? 제가 사실은 이게 1년 전쯤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작년 7월 정도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작년 12,000원에 7월이요. 매수를 해가지고. 네, 중간에 한번 물타기를 하고 그다음에 비중을 손절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이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수가도 9,200원으로 떨어졌고. 네, 근데 과연 이게 매수가까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반등이 있었는데요. 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뭐 이 시점에서 털어야 되는 건지 대응 네. 방법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니까 조금이라도 네.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의 바람은 그렇죠. 네, 저도 힘차게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정태근 전문가님께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S에너지입니다. 한번 상담 도와주시죠. 네, 저도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에너지. 잘 아시다시피 뭐 OCI 그 오성 LST 그리고 뭐 여타 뭐 현진수는 아니죠. 여타 뭐 태양광 뭐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OCI뿐만 아니라 뭐 태양광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본다면은 아직까지 뭐 태양광 업황이 나아질 가능성은 조금은 작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 최근에 그 1공장, 2공장, 뭐 3, 4, 그 현재 3공장과 4공장을 증설하려 하다가 이제 투자를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LG화학도 조금 그런 그 투자를 하려다가 현재 처리를 했던 그런 소식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지금 현재 태양광 쪽에서 선도업체 그 중소업체들뿐만 아니라 선도업체 쪽에서도 지금 이제 그만큼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안 좋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은 그의 반면에 OCI와 그리고 SNG 어떤 차트를 좀 비교해 본다면은 조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응을 조금 달리할 그럴 여지는 좀 남았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자, 올해 1월달이죠. 올해 1월달에 이렇게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래쪽이 S에너지고요. 그리고 이쪽이 OCI인데, 자, 보시면은 1월달 같이 올라갔었다가 OCI는 지금도 계속 빠지고 있지만은 S에너지 지금 현재 하방일선이 계속 이렇게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자, 볼게요. 위쪽에 OC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S에너지는 이렇게 하방일선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지금 인위적으로 요 회사 S에너지의 주가를 현재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OCI가 빠지고 오성 LST가 빠지고 성인광전투자가 지금 이제 상폐가 되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S에너지는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S에너지 같은 게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없는데 수급을 한번 보고 있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최근에 기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받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초록선이 기관의 수급인데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S에너지 현재 상승 쪽은 아니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단 기관 수급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7,250원입니다. 이렇게 저항이 됐던 가격대를 현재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는 박스권 대응은 어쨌든 가능하다는 그런 어쨌든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회사에 대한 내용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차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조금 양호하게 나오면서 주가를 일단 방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7,250원과 9,000원 사이에 어떤 박스권 대응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8,700원인데
자, 7,250원에서 9,000원 정도 박스권 대응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고 요 정도 좀 갖고 계시다가 일단 위쪽이 9,000원이 두 번 정도 장을 받았죠. 요 가격까지 접근했을 때 9,000원에서 만약에 장을 받게 된다면은 일단은 그 8,700원이기 때문에 한 수수료 빼면 본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본전 정도 되니까 빠져나오시라고 말씀드려보시고요. 그게 아니라 아래쪽 요 박스권 아래쪽에서 요 박스권 형성이 됐듯이 위쪽에서 박스권 요 상단을 돌파하게 된다면 당연히 좀 갖고 가는 쪽으로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대응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기관 수급 보시면서 9,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일단 보유하는 쪽으로, 그게 아니라 9,000원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 일단은 매도하는 쪽으로 1차적인 전략 먼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전차 군단 조금 주춤합니다. 삼성전자도 2% 정도 빠지고 있고 오늘 부품주도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하락하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가 1829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469선입니다. 네,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또는 02-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노셀입니다. 매수가가 1,020원이고요. 비중이 5%인데요. 호재가 있나요? 문의하셨습니다. 녹십자 피인수로서 5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투자 경고 종목은 여전합니다. 심기현 대표님께서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우선 이네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일 급등 양상 보였습니다. 개별 호재성 재료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또 그 셀트리온 같은 이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이노셀 연일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상한가가 풀리면서 조금 매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감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주가 좀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녹십자 인수에 따른 시너지 기대감 향후 상패에 대한 우려감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선 지금 시점 상당히 좀 주가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이 종목을 아마 최근에 급등 양상 보일 때 만약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큰 폭의 수익이 나셨기 때문에 우선 비중이 조금은 적으신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시점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좀 매도하기가 좀 그렇다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한 내일 정도까지는 한번 들고 가시는 전략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상한가 간다라고 한다면은 긍정적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조금은 좀 한 10% 이상에서 만약에 상승 출발하면서 조금은 그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지금 워낙 시장의 중심에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또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매도를 하시든 아니면은 적어도 내일장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한 1,350원 정도만 설정하시고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큰 수익 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이나 혹은 내일쯤에는 무조건 매도하시는 전략 꼭 취해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웅진에너지입니다. 5,160원에 비중이 100%인데요. 한 달 정도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 웅진에너지 어떻게 보십니까? 안 좋게 봅니다. 네. 일단 안 좋게 봐요. 일단은 그 태양광 관련주가 연속해서 좀 들어오는데 SNS도 네. 태양광 관련주고 웅진에서도 태양광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웅진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어쨌든 제 개인 의견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웅진에너지는 태양광도 물론 안 좋거니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룹 내 리스크가 해소가 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회사가 일단 웅진코일을 매각을 하려고 그러죠. 웅진코일을 매각하려고 그러는데 자, 한 해 그 SK텔레콤이 계속해서 그 통신 가입자들 요금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현금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죠. 마찬가지로 웅진코웨이도 웅진코웨이 어떤 렌탈 때문에 현금 발생이 계속해서 되는 회사입니다. 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현금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회사를 1조 2천억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그래요. 꾸준히 현금이 창출되는 회사를 왜 웅진그룹에서 팔려고 그럴까요? 지금 극동건설이 자회사인가요? 극동건설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금을 땡겨와서 태양광에 현재 올인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은 현금 창출이 계속해서 되는 회사를 파는 이유가 그만큼 회사 내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도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웅진그룹 같은 경우에 웅진코웨이뿐만 아니라 웅진케미칼, 웅진코웨이, 웅진싱크빅, 웅진에너지 자회사 이렇게 상장된 거 4개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아요. 주가가 안 좋다는 것은 물론 수급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실적도 안 나온다는 얘기겠죠.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회사 내
유동성도 어려질 가능성이 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그런 유동성의 문제들 때문에 웅진그룹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때문이 아니라요. 태양광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조금 그룹 리스크가 어쨌든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달 보유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100% 너무 좀 위험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차라리 조금 매도를 하셔가지고 종목 교체 쪽으로 저는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어디서 전화 주셨는지요? 여기 역삼동이에요. 역삼동이요? 예, 가까이서 전화 주셨네요. 예. 네, 어떤 종목을 봐드릴까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인피니트 헬스케어요? 16,000원에 30%입니다. 네, 16,000원에 30%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번에 그 솔본에서 그 지분 매각 한다다가 이걸 취소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11% 이상 빠졌는데 네.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네. 뭐 손절은 못 올 것 같고요.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지난 3월 달에 했습니다. 지난 3월에요. 3월 초. 그러세요. 예, 좀 더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손절해야 될지 그 점이 예. 궁금하신 거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심기현 대표님께서 한번 풀어주시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심기현 대표님. 네, 우선은 뭐 솔본 이슈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그그룹에서도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비싸서 인수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일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손절하시는 전략은 조금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뭐 공표가 논란에 대한 우려감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지만은 역시나 지금 시점 이 유헬스케어 관련된 사업의 성장성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인피니티 헬스케어 조금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적으로 주가는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는 게, 앞으로 의료 산업에 있어서의 역시나 키포인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의료 산업의 형태가 우리 미래 산업에 있어서의 핵심 산업으로 변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지금 시점 매각에 대한 이슈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수 뭐 이러한 이슈로 인해 갖고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지금 시점 매도 관점 대응 전략보다는 홀딩 관점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뭐 대표적인 다른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뭐 인성 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유비케어 같은 종목군들은 좀 그래도 하락 추세에서 좀 반등세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만이 지금 시점 개별 종목 그 이슈에 따라 갖고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곧 뭐 대선을 중심으로 한 뭐 선거라든가 그리고 앞으로에 있어서의 이 헬스케어 복지 관련된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이슈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하지 마시고 기다리신 다음에 10,000원 이상 회복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선은 홀딩하자. 따라서 지금 시점 목표가 설정하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10,000원 이상 올라봤을 때 홀딩 하시든 아니면 그때 다시 한번 매도하시든 그때 정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 8,600원 라인에서 매도하시는 전략은 조금은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써니전자입니다. 매수가가 4,38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테마주로 엮이면서 뭐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안철수 대학원장이 또 강연회가 있을 거라고 또 말이 나왔고, 정태근 전문가님, 써니전자에 대한 또 전반적인 전망도 짚어주시고 정치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뭐, 이 회사의 전망을 한다는 게 뭐 의미가 네. 있을까요? 상상하기 좀 어려운 종목이 또 그 의뢰가 들어왔네요. 참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500원에서 지금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2,500원에 조정을 받고 지금 이제 4,500원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회사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참 난감하네요. 일단은 일단 안철수 테마주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당히 급등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안랩이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서 대응 포인트 한번 잡아볼게요. 자, 안랩이란 일단은 뭐 안철수 테마주기 때문에 안랩 차트를 좀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안랩 초기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안랩 차트 좀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안랩 차트를 초기 때 한번 보게 된다면 또 마찬가지예요. 안랩도 마찬가지로 초기 때 좀 완만한 상승세 보이다가 가파르게 나왔죠. 지금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파르게 나왔다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재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조정, 소위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죠. 장대 양봉, 요걸 조심하라 말씀드린데,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 갔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2차 마지막으로 반등을 주고, 결국은 이렇게 16만원에서 이게 꺾여버렸는데, 제가 이 안랩 차트를 왜 보여드리냐면,
자, 보세요. 화면을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보면 이게 교수형이죠. 교수형이 나왔고, 그리고 윗꼬리 음봉 나오고, 그리고 장대 음봉 나오고, 이런 제가 항상 말씀 고점의 징후가 나오는 것들을 다 극복을 하게 되면서 위쪽으로 계속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점 패턴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안철수 연구소도 16만에서 누가 빠질지 알았겠습니까? 이걸 보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그 고점에서 맞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갖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4,380원 대응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써니전자도 보도록 할게요. 소위 말하는 교수형이죠. 긴 꼬리 음봉, 아래쪽으로 긴 꼬리 음봉이 나오면서 교수형이 나왔는데 조정받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돌려주죠. 그렇다면은 안철수 연구소가 그 3만에서 10만원까지 1차 반등 주고 조정 크게 주고 2차 반등 주고 얕은 반등 주면서 이렇게 4번의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은 지금은 4,500에서 다시 한번 조정을 만약에 조금 리스크를 크게 가져가신 분이란 전제하에서 지금까지는 한 3,500원까지 조정을 좀 감수를 하고 2차 반등이 나온지를 그 2차 반등이 아니죠. 1차 반등, 그리고 여기서 2차 반등, 그리고 다음에 3,500원까지 조정, 그리고 3차 반등이 나온지 요 여부를 일단 조금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40% 비중이 너무 많네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테마주는 10% 이하 정도만 하세요. 20% 이하 정도만 하시고 10% 이하 정도 가져가시면서 3,500원까지 조정까지는 어떤 하락을 감내를 하시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3차 반등을 일단 조금 노려보시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종목을 어떤 목표가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보시면서 매일매일 종목 상담 의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같이 계속해서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저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만큼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써니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도 짜주셨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LGU 플러스입니다. 5,800원의 비중이 30%인데요.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심기현 대표님. 네, 뭐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점 전반적인 통신업종의 약세 흐름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LG U 플러스에 대해서는 뭐 LTE 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경쟁력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통신업 자체적으로 지금 SK텔레콤이라든가 KT 모든 종목군들이 지금 시점 뭐 연중 최저치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 만큼.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업황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뭐 아무래도 공격적인 마케팅에 따른 마케팅 비용 부담감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상황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라는 것이 LG U 플러스를 비롯한 이 통신 업종에 대한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그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대세 상승의 그러한 기대감을 조금은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LG U 플러스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린다라고 정리해 드리겠는데, 우선은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동안 LG U 플러스 상당히 통신 3사 중에서의 경쟁력 우려가 가장 컸지만은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좀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최근에 이 반등세가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되겠는데, 반등 강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 5,500원대까지만 좀 반등 강도 나올 수 있고, 하락 추세가 만약에 통신업종이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LG U 플러스도 조금은 추가 동반 하락 가능성 높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약 5,5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 짧게 잡으셔야 되는데 약 5,100원대 이탈되면은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보다는 통신업종 전반적인 업황 부담감이 작용하면서 하락할 가능성 높다라는 점 염두하시면서 이 종목은 짧게 우선 리스크 관리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입니다. 이녹스인데요. 1,200원에 비중이 5%입니다. 전망이 또 궁금하시고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정태근 전문가님 이녹스도 한번 상담 도와주시죠. 네. 일단 가격이 1,200원. 네, 1,200원입니다. 이분 왜 하셨죠? 이거 왜 하신 거죠? 제가 또 여쭤보고 싶네요. 이거 뭐지? 이거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날짜를 보게 되면 제가 3월 한 10일 전으로 예전에 한번 의뢰하신 분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쓸데없이 기억력이 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200원 정도 그때 그 당시에 제가 21선 한번 깨지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일단은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좀 대응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맞다면 문자 한 번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일단은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뭐 어차피 그 이녹스 같은 게 FPCB 소재 업체로서 상당히 뭐 경쟁력이 큰 업체라는 부분은 얘기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차트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수급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수급을 일단 먼저 보게 된다면은 이녹스 같은 경우에 자, 화면을 보게 되면 초록색 선 볼게요. 초록색 선이 기관 수급 동향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이 주가예요. 자, 기관들이 매수를 하다가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가 이렇게 100만 주 이상이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는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매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봉 차트, 월봉 차트 보게 된다면 나오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추세가 지금 24,000을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거든요. 24,000 지금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추세가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꺾여서 내려가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박스권 흐름을 만들지는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8,000원과 그리고 24,000원 요 사이에 어떤 박스권, 1차적으로 박스권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반등을 주고 나서 21선이 다시 한번 저항이 되게 되면서 두 번째 경우에서는 이렇게 N자형 하락이 나온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펀더멘탈, 실적, 수급 보실 필요 없고 지금은 차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8,000원에서 24,000원 요 박스권 대응가 그리고 이제는 21선 2만원 가격대가 저항이 되게 되면서 N자형 하락이 나온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결론이 나왔죠. 2만원 가격대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하락으로 옮기게 된다면은 1차적으로 N자형 하락이 나온다 이렇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2만원 가격대 돌파하게 되면서 22,000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박스권 대응하시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3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중 경상수지가 17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는 지난 1월에는 9억 7천만 달러 적자에서 2월에는 5억 6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후 3월과 4월에도 흑자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누적 경상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확대됐습니다. 그러나 4월 상품 수지는 석유 제품과 반도체 등의 수출이 둔화되면서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달에 29억 3천만 달러보다는 흑자 규모가 줄었고 수출 규모도 유럽 재정 위기가 지속되면서 3월에는 473억 달러에서 4월에는 458억 달러로 다소 감소했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대기업 주채무 계열의 재무구조를 엄격히 평가해 취약 계열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 그룹이 부실해지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계열사에 대한 펀드와 방카 등 금융상품 몰아주기와 우회적 자금 지원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 거래 관행이 상존한다며 공정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대주주를 포함한 계열사와의 부당 거래를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원장은 부당 거래가 지속되면 국가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영업 기반이 붕괴할 수 있다며 핵심 역량 및 미래 신성장 업종 발굴과 투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자지 등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 중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곳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추정 분담금 공개 대상인 총 288개 공공관리기역 중 분담금을 공개하지 않은 128개 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는 분담금을 공개할 의사가 없는 구역은 해당 구청장이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도 공개를 미루는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시는 주민들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정비 사업을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주민 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스페인 은행 위기를 계기로 EU 지역 내 단일한 은행 구제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지난주 소집된 EU 비공식 정상회담 직후 관련 초안이 확정됐다면서 EU 집행위원회가 내달 6일 회원국에 이를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가 공개한 초안 내용은 구제와 감독, 청산기금의 세 분야로 나눠져 있고 구제에서는 은행의 모든 부채로 대상을 확대한 것이 특징입니다.
로이터는 스페인은행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지평이가 궁극적인 은행 동맹에 가기 위한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신 두 분은요.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오셔서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벤트에도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